감정을 표현할수록 편해질까요? 내 마음한테 무조건 괜찮냐고 묻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생각은 유연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어서오세요, 이은님들. 지난 영상에서 집에서 하는 인지행동 셀프 테라피,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 3일차에서 감정을 알아보는 첫 시간을 함께 하였는데요. 오늘부터는 감정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감정일기를 작성하는 가이드로 영상을 참고하여 감정일기를 작성해보세요. 감정도 써보고 점수도 매겨보며 매일 하루를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보아요.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일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전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갔던 지난 날들. 괜찮은 척, 모른 척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있는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돌이켜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렬한 것들만 기억하게 됩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을 더 오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것만 자꾸 떠올리게 되면 다른 것은 희미해져 갑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마음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을 다시금 꺼내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정일기를 써보겠습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숨기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날짜를 작성합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떠올립니다. 부정적인 것만 모여있거나 긍정적인 것만 모여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곧바로 떠오르는 감정을 씁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아참, 감정일기를 작성할 때는 좋지 않은 일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감정의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는 감정의 정도가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느낀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감정이 여러 개였다면 오늘 하루의 기분의 좋고 나쁨의 정도에 따라 표현하여도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상황을 작성합니다. 감정과 관련된 있었던 일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쓰게 되면 나중에 일기를 열어보았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줄 평을 씁니다. 오늘의 하루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든 내일 챙길 것들을 확인하여 일상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은 꼭 지키도록 해야겠죠? 감정일기는 매일 꾸준히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가이드북에는 3일치가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날짜, 감정, 감정의 점수, 있었던 일, 하루 한 줄 평, 내일 할 일을 순서로 꾸준히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하나씩 쓸 수도 있고 화가 나거나 슬픈 상황마다 쓸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작성하기 전에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각해보세요. 글을 쓰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도록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주관적인 점수가 나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을 배려하지는 않았는지 조금 더 객관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이 감정에 의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주관적인 것이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자체가 과하든 부족하든 모두 진짜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마음 그 자체는 예민하니 어쩌니 해도 당신에게만은 진짜입니다. 다만 이 진짜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늪과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작성한 것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마음이지만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또 다른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화가 되지 않고 슬픔의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느꼈을 다양한 감정들을 자각하면 또 다른 감사와 다행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감정은 진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은 아닙니다. 오늘의 테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감정의 늪에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벗어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서서히 벗어나 멀리서 그 소용돌이를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발을 뗀 당신, 함께 작성한 것들을 다시금 펼쳐 마음속에 간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내일 또 만나요.